창업 나침반 황교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영자가 갖출 자질에 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분의 그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청춘의 시의 내용 중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6세 소년이라도 열정이 없으면 80세 노인이고 80세 노인이라도 열정이 있으면 16세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시집을 항상 책상 옆에 두고 가끔 이제 꺼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써가지고 제가 족자를 만들어서 저 우측에 보시는 저 판넬은 그런 청춘이라고 하는 시의 시 구절을 일부 핵심 구절만 적어서 항상 보고 제가 열정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또는 학교의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업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더라도 그 열정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가주신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고 또 성공하리라고 믿습니다. 저기 그 판넬에 보면 나이 든 것만으로는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었을 때 늙는다. 열정이 시들지 않는 한 그대는 젊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열정을 매일매일 이렇게 가슴에 두고 힘껏 뛰어간다면 반드시 창업에 성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지킴이가 되고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불러주십시오.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10가지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이 10가지 문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300문항에 관련된 문항에 추렸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가져야 될 자기 능력을 한번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 창업을 하기 전에 과연 내가 경영자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여러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10개만 추려봤는데 일단 창업자가 되려면 돈을 벌고자 하는 강력한 그런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벌어들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물론 사회에 환원하기 전에 자기의 그런 그 용도로 좀 쓰실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벌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도록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회사가 더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업종에 경험이 있느냐. 관련 업종에. 우리가 그 직업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약 15,000개, 일본은 16,000개, 미국은 약 3만 개. 직업 수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의 수도 다양하겠죠. 그러다 보니 과연 어느 업종에 내가 근무했는가.
그 많은 업종 중에 내가 근무한 업종 중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통해서 익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 간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관련 업종에 종사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신용보증서를 끊으러 갔을 때 평가하는 항목 중에 당신은 어느 업종에 있었습니까를 많이 봅니다. 우선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회사는 그것과 관계된 일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종과 관련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순서는 뭐 1, 2, 3, 4, 5, 6, 10입니다만 중요도로는 다 각자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실패가 있어도 실망하지 않는다. 네. 실망하고 막 정말 술, 담배, 기타, 뭐 그런 거로서 막 잊으려고 하거든요.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대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경영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다짐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어도 술을 먹고 잊으려고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술을 아무리 먹어봐도 그 다음날 깨면 현실은 있거든요. 네. 술 먹으면 그게 해결된다 그러면 술 많이 먹죠. 근데 술 먹는다고 그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만 쓰려. 맞아요. 정신없어. 머리만 아프고 정신없고 속 쓰리고 해야 될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 그러다 보면 회피하게 돼. 네. 회피하게 되면 그 누군가가 해결을 요구하거나 뭔가 피드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거나 내지는 확실한 답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 그럼 더 나쁜 결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오히려 정면 돌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일이 잘 안 돼도 집착하지 않는다. 약간 좀 그 호탕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경영자는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성격적으로 그 좀 외향적인 분들이 좀 더 맞겠죠. 예. 그래도 외향적 우리가 변하려고 해야 되겠죠. 네. 자꾸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돼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5번째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족이 과연 그걸 하라고 흔쾌히 얘기하겠느냐. 일단 자기 배우자가 흔쾌히 한번 해봐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배우자가 걱정하는 눈치거나 내지는 말리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성의 그 촉이 있거든요. 네. 여성들은 그 특유의 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성 부인 내지는 배우자가 여보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그 사람을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있거든요. 잘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 가족을 설득할 수 있느냐, 이게 5번째. 그 다음에 나는 지겨운 파티를 잘 참아낸다. 술자리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과 밥도 먹어야 됩니다. 또 술도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골프 같은 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돈도 이루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감내하고 참으면서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싫지 않게 생각해야죠. 네. 또 그것을 혹시 싫더라도 표현적으로 나타내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나는 친구의 출세가 배 아프다.
이것은 그 경쟁심이거든요. 그 경쟁심이 좀 있는 분이 좋은 거죠. 되거나 말거나 하는 것보다 저 친구가 저렇게 된 것을 나는 좀 더 잘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프를 이렇게 하고 오면 자기가 자기의 점수나 내지는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거보다 잘 못했거나 아니면 약간의 내기를 했는데 좀 잃었거나 그러면 집에 가서 쉬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바로 연습장 가는 분이 있어요. 연습장 가가지고 막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보면 정말 점수도 잘 나고 또 골프도 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경쟁심이 좀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신중히 경쟁하지만 때로는 허세를 부린다. 죽는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나 사업 잘 안 되거든? 뭐 예를 들면 나 힘들다? 이런 얘기 해봐야 아 그러냐? 이러고 말지. 그래 너 힘든데 내가 돈 대줄게. 얼마나 필요하냐? 이럴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가는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잘 되냐고 그러면 아, 잘 됩니다. 안 돼도 잘 됩니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회사 계속 잘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주어야 되죠. 이제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돈 얘기를 했어요. 돈을 어떻게 투자받고 하느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돈이 항상 필요해요. 항상 필요하고 그런데 그 친구나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꾸거나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잘 꿔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사업을 잘 안 되더라도 나의 가족 이외에 친척이나 친구나 누구한테가 돈을 꾸지 않겠다. 그리고 죽는 소리 하지 않겠다. 힘든다는 소리 않겠다. 징징거려 봐야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 나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뭐 막 이래 해봐야 오히려 더 나를 회피해. 저 친구 만나면 돈 꿔달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꿔달랄 소리 할 거 없고 또는 잘한다고 얘기할 거 없고 그저 씩씩하게 잘 됩니다. 참는 것도 실력이라고 했어요. 잘 참아가면서 열정적으로 계속 푸시하고 가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힘들 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당신이 포기하면 회사는 다 이제 물거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힘들 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참는 것도 실력이고 포기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허세도 약간 부릴 필요가 있죠. 예. 그다음에 칭찬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업무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우리는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칭찬 안 해주더라도 그냥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세상은 그저 그냥 꾸역꾸역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가 있어요. 뭐 매일 반짝반짝하고 매일 기분 좋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시는 업무, 자기가 하는 일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 다 잘 때 새벽까지 일하고 그러고 집에 갈 때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 알아주게 돼 있습니다. 고객이 알아주고 가족이 알아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만들 때에 그 이제 회사 이름하고 CI라고 보통 그러는데 마크가 있어요. 요거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창업을 할 때 초기에 자기가 그리거나 자기가 만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 각 대학에는, 전국의 각 대학에는 시각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학과는 그런 CI를 만들거나 포장 디자인을 하거나 상품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상품의 포장 같은 거. 그러면 학교에 교수님을 통해서 내가 창업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같이 졸업작품전이나 내지는 우리 학생들 동아리를 묶어주면 내가 우리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명하고 회사 마크를 만들고 싶다. 그 의뢰를 하면 그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 돼요. 그게. 그러면 그 학생들은 나중에 자기가 의뢰해서 만든 어떤 그런 회사명과 마크를 누군가 회사가 직접 쓰고 있잖아요. 그걸 이력서 낼 때 포트폴리오라고 그러죠. 성과물. 그거로 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어 좋고, 기업은 저렴한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약간의 장학금 정도를 준다면 만들 수 있거든요. 시각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얘기죠. 예, 매출을 올리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정말 전문적으로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예, 일단 회사 이름이요. 이거 잘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회사 이름을 그 한문으로 짓거나 우리 이름으로 짓거나 내지는 이렇게 그 지어서 외국에 수출을 한다고 할 때에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게 저속한 용어가 되거나 욕이 되거나 내지는 성적인 용어가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좋지 않은 비속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그런 거 외국의 어떤 용어를 봤을 때 부정적이지 않도록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회사 이름을 지을 때 한문으로 많이 지었어요, 옛날에. 보통 한 5만 원 정도나 1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게 법인으로 등록을 할 때에 그 중복되면 등록이 안 돼요.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할 때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름을 짓거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합성어로 짓습니다. 보통 합성어. 그 영문과 한글을 합성하거나 영문과 영문을 합성하거나 또는 저쪽 로마 또는 이탈리아, 과거 프랑스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어로 해가지고 재질 이름이거나 그 회사의 사장의 정체성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합성어로 지었을 때에 그 이렇게 등록도 용이하고 중복돼 가지고 중복하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거절당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또 내지는 또는 우리 국가의 어떤 처한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인재는 고급 인재가 있으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 들여서 지금 국가가 지금 부강해졌거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수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자 발음이 들어가는 그 회사 이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대우할 때 그 대자에 이가 들어가잖아요. 이 대우란 이름 또는 현대 대자 들어가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외국에서 발음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대우라는 기업이 한참 잘 나갈 때 외국에 간 적이 있어요. 호텔에 가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그 어느 여성의 입모양을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광고 방송을 하는데 이 대우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막 성장할 때인데 그 여성의 입모양을 내면서 대우 하면서 대우라는 발음을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한 발음을 이렇게 그 해주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자가 들어가는
이런 발음은 좋지 않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현대를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현다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발음에 주의해서 회사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크를 만들 때 이게 회사 이름을 지으면 이제 마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마크가 요즘에는 워드 마크라고 해서 전부 글씨 마크예요. 현대, 삼성 뭐 이런 회사들,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다 글씨로, 영문 글씨로 다 이 글씨 마크로 이제 번했어요. 과거에는 동물, 그죠? 뭐 코끼리표, 고래표, 뭐 범표, 그렇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 마크를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글씨 마크로 바뀌었어요. 워드 마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크를 만들 때 글씨를 음양을 넣거나 내지는 뭐 흐리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봤을 때 딱 눈에 띄어야 되거든요. 그걸 가독성이라고 그래요. 가독성. 빨리 읽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멀리서도 봤을 때 잘 보이는 그런 글씨체로다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발음이 용이해야 돼요.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2글자 내지 3글자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마크를 봤을 때 연상되는 게 좋아야 됩니다. 그 마크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내지는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뭐 이런 거는 또 좋지 않다고 그래요. 회사에 그 영향을 좀 미치는 모양입니다. 거기 어느 회사가 마크를 만드는데 구멍을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회사가 이제 구멍난 배처럼 이제 그래서 마크에도 그런 것들이 약간 내재되어 있는 그런 그 영혼의 어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명을 정할 때에 그런 그 비속어 내지는 그 연상되는 것들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크를 만들 때에 잘 보이고 그 회사와 정체성과 잘 이렇게 합치되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 학교나 그런 곳에 연계해서 그 진행을 하시면 쉽게 용이하게 만들 수 있고, 요거를 지식재산권으로 특허로 등록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크 옆에 R자라고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마크들이 특허 등록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기업이 성장했을 때 지식재산권으로 그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코카콜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계적인 상품의 그런 그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 값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셔서 제정했으면 특허 등록까지 해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선행에서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해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고용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그러면서 국가가 부강해지고 또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권장하고 또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지는 아이템을 갖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 어떤 방법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동종 산업에서 업무 수행 중에 창업의 아이템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 직장에서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직무 기술을 잘 습득해야 된다.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야 된다. 가능하면 생산 현장에서 기술을 배워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물건을 팔 때에는 그 물건에 들어가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저 얘기예요. 그 자기가 일하던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잘 알았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에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다는 거죠. 거의 한 40% 이상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옆에 뭐 거래처라든가 또는 입고처라든가 자재거래처 이런 그 타기업에서 회사 하는 거를 보고 개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게 15%다.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의 주변에 있는 어떤 그런 산업이나 제품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발견하는. 그렇게 해서 한 15%. 또 그것을 판매되는 어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그 판매하고 사용하는 그런 시장에서 뭔가 틈새를 발견하는 거죠. 예. 아, 저거 지금 보면 저게 조금 개선되면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틈새 발견을 해가지고 창업하는.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 원천이 다 자기가 관여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 주변에 있더라. 특정 제품을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활을 통해서 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의 제품이 아마 연상되실 거예요. 가정용품들도 있잖아요. 가정주부시니까.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다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다 그렇게 자기가 하던 또는 그 근무하던 그런 회사나 또는 업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창업 전문지 INCG라고 하는 그 지에서 500대 고속 성장 기업의 창업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500개 기업을 그 설문해서 받은 결과예요. 이게. 예. 창업을 할 때 뭘로 창업할 거냐. 이걸 이제 아이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이템을 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할 때 가장 우선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적성에 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이 느낀다면 최고라고 그랬어요. 즐거워서 한다면, 그죠? 그래서 적성이 적합한 정도. 그 다음에 인허가의 업종 여부, 인가 허가. 그래서 인가 허가의 업종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농약회사 같은 경우 제 친구가 농약회사 하나 창업을 했어요. 준비만 3년이에요. 농약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의 그 성분을 준비해가지고 식약청인가 농약청인가 어디 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걸 그 인가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려요. 3년이 지나야 약품을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하는 아이템이 과연 그런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창업할 거냐. 특히 이제 요거는 뭐 제조기업은 조금 덜 해당되겠습니다만 그 음식점이라든가 또는 프랜차이즈 또는 커피집 뭐 이런 것들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입지가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입지 여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창업하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느냐. 소상공인의 경우에 좀 들겠고 또는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공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그럴 때는 유명한 회사의 제품인 프랜차이즈는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성공 확률은 좀 더 높겠죠.
또는 유명하지 않거나 브랜드가 없는 프랜차이즈는 돈이 좀 덜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성공 확률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준도 또 이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서 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좀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망 업종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선정할 때 기준을 좀 말씀드렸고요. 적성과 능력의 적합성, 그리고 시장과 입지의 전망, 그리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돈 투자한 거를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느냐.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런 게 경우에는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잘 만들어서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이 생겨요. 이 권리금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처분하거나 넘기거나 했을 때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수익성의 여부, 그다음에 상품이 얼마나 우수하냐 이것도 이제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라면 맛이라고 할 수 있는 맛. 거기에 들어간 소스, 그죠? 내지는 그 뭐 국물에 들어가는 국물의 비법. 뭐 그래서 이제 음식점들이 유명한 데는 그 맛 때문에 많이 이제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조 기업은 제품의 우수한 그런 그 제품력, 이거 이제 상품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위험한 요소. 상품이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썼을 때 잘못되는 건 그건 이제 피해법이라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런 그 위험 요소들을 좀 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오랫동안 경험한 그런 직장에서 나와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제 처남께서 그 창업을 했는데 이분은 은행을 다니셨어요. 은행을 창업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이.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조직에 공무원이셨다든가 군인이셨다든가는 뭐 선생님이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학교를 차리거나 뭐 국가를 차릴 수는 없잖아요. 또는 은행을 차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찾을 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희망 창업 업종의 정보를 일단 수집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체험자나 종사자한테 면담을 해야죠. 특히 그 분야의 종사자한테 가야 됩니다.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그러면 돈이라도 내야 되겠죠. 컨설팅 비용 내야죠. 그렇게 해서 아니면 친구든 지인이든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서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정보를 많이 이제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보를 막 취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하죠. 이따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좀 말씀드릴 거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밀 분석 그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타당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업종과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죠. 그다음에. 그리고 경영 수업을 좀 받고 그다음에 창업 준비를 하게 되죠. 이 경영 수업은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좋죠. 가능하면 오래 해야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6개월 미만의 경영 수업으로 창업을 해가지고 망한 한수가 많다. 그래서 30%가 3년에서 5년 안에 지나서 살아남고 70%가 망한다.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이다. 그 안에 보통
70% 망한다. 그런데 요식업의 경우에는 80%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요식업들은 부침이 심하죠.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창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망 업종은 어떤 업종이 유망하냐 이렇게 본다면 일단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언제 환수할 수 있느냐,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냐. 그 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회전율. 이걸 1년에 상품으로 하면 몇 번이나 회전되느냐. 과거에 저희 회사는 2번 회전됐어요. 안 나쁜 거죠. 2번밖에 안 됐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현금을 딱 들여가지고 다시 현금화돼서 나한테 오는 기간이 6개월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생산해서 나가는데 한 달 내지 2달 걸려요. 그럼 물건을 갖고 가가지고 납품을 해. 그럼 한 달 후에 돈이 나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음을 주거나 내지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60일짜리나 90일짜리 어음을 주거나 그러면 그걸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화 시키는데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커피집 같은 경우는 좀 빠르죠. 예를 들면 음식점 빠르죠. 근데 제조기업은 굉장히 텀이 느립니다. 제조기업은. 네. 그래서 그런 그 회전율.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의 회전율이 몇 회냐 그 지수가 있어요. 이 3.3회전이다, 4.5회전이다, 뭐 이렇게 지수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회전율을 보죠. 그 다음에 경쟁 상황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이 상품이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한 경쟁을 하지 않는 상품이면 좋은데 그런 게 많지 않죠. 찾기 힘듭니다. 네, 경쟁 상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글로다 써보지 않고 사업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걸고 자기의 일생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 이제 부어 넣는 거잖아요. 창업을 한다는 건. 그리고 10년 내지 20년, 30년 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그 터전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업을 할 때에 뭔가 이렇게 계획서를, 사업 계획서를 써봐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는 굉장히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좀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창업을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과제물 내요. 사업 계획서를 쓰는 그런 과제물을 내고 발표도 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업 그동안에 쭉 말씀드렸어요. 창업에 대한 자질, 뭐 가져야 될 경영자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그 자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서 사업을 준비할 것이냐, 요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쉽고 명확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연하고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어떤 사업을 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쉬워야 됩니다. 누구든지 아 그래?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다. 구성원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떻다. 이 구성원을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있는데 이게 장수에 따라서는 뭐 50장 될 수도 있고 30장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약을 일단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제품이 어떤 거며 그리고 창업을 하는데 구성원이 누구고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외부에서 할 거냐, 내부에서 할 거냐, 또는 우리 구성원이 할 거냐, 투자를 받을 거냐, 뭐 여러 가지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을 그 확보하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전망이 있다,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짧게 이렇게 그 요약을 해야 되죠. 그리고 현 단계를 그 소개해야 됩니다. 현 단계. 그래서 시제품 단계냐, 생산을 하는 단계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목적을 기술해야 됩니다. 목적이라면 이게 기술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거냐, 아니면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냐. 예를 들면 저 비행기 탑승하고 그런 운영하는 그런 그 항공사들은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창업자에 대해서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프로필, 그리고 활동 영역, 그리고 성공과 실패한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제품에 관련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 그리고 그 제품에 관련해서 차이점, 장단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인데요. 시장 분석은 소비자, 경쟁자, 그리고 위험 요소, 이런 거를 기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전략은 판매 전략, 또는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전략, 그리고 경쟁 전략, 경쟁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생산 관련해서는 이게 생산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재무 쪽에서는 재무제표를 가상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차제표표, 손익계산서, 뭐 자금 흐름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 회수 전략. 이것은 몇 년 동안 어떻게 몇 배의 이익을 내서 실현할 것이냐.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가 제출하는 곳이 여러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관공서가 될 수가 있어요. 관공서에다 제출할 때는 고용 창출, 세금 얼마 내겠다, 이런 거를 갖고 부각시켜야 되고,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내가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잘 갚겠다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서의 그 포커스가 필요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 보증서를 받거나 또는 보증기관에서 그런 걸 받을 때는 내가 당신들이 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사 잘 경영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목적에 따라서 포커스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내용을 그 준비를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죠. 자,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창업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자질, 그리고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업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또 그 창업한 회사를 성공시키기도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일단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을 때는 참고 견디면서 그 창업한 회사가 성공할 때까지 정말로 힘들지만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함양하고 가지고 있어야 창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업을 서두에 그 강의를 할 때 창업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은 그만큼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잘 되는 기업보다는 잘 안 되는 기업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창업하지 마시라고 했고, 또 창업자가 없으면 또 국가의 발전도 없고, 또는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창업을 했을 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 시간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창업을 통해서 뭔가 많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루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강의가 개설이 됐고 또 저도 수시간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경영자들이 힘들지만 그 외롭고 힘든 어떤 그런 길을 제가 길잡이로서 나서겠다 해서 창업 나침반이라고 해서 처음에 서두를 열었습니다. 그런 그 외롭고 힘든 길, 어둡고 정말 지리한 그런 그 창업자가 가는 길에 나침반 역할이 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같이 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 경영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